그러고 있는 거네. 네네네. 저희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팔 아파요. 나중에 팔 아파요, 팔 아파요. 힘 막 쓰지 마세요. 저희 어떻게 뭐 1년 동안 활동하는 게 잘 이렇게 어느 정도 나중에 활동하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받아들여주시고 얘랑 막 이거 이게 받았다. 엄청 제가 입장을 오늘 발표를 안 했는데 네네. 아까 네, 이번에 그래요? 오늘 알려줬어요. 그래요? 여기서 발표하면 좋을 텐데 글 너무 잘 쓰셨다고 막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좋아하는다는 근데 일단 회장님이 발표하는 거 잘 하셨거든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제가 여기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실 분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신발 때 누가 나는데 부담 붙이고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얼른 아니 비행선에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애가 근데 그 수업 시간이 누가 다른가? 그러게요. 왜 이렇게 1시부터라고 왜 1시부터지? 안녕하세요. 하신가요? 아닌데? 젊은데 나오네. 운동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있냐? 이거 쓰려냐고. 나 여기 출석했잖아. 아까 거기 다들 너무 일찍 나오셔가지고 1시부터인데 거의 지금 덜 쓰는 건 아니죠 지금? 한잔 살게 하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오빠가 다 끝났 내시는 내가 갖다 줄까? 거 저희가 나눠 서 있는 거야? 네.
저희 거의 준비는 된 것 같긴 한데요. 그 교수협의회 박소진 교수님도 나와 계시고 준비는 거의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1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선전전 하다가 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뭐 벌 쓰는 걸로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30년 만에 이 집회를 주최하는 거라서 지금 많이 떨리니까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셔서 이것도 제가 너무 지금 좀 긴장이 돼요. 심지어 오마이TV는 지금 생중계로 나간대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것도 참 걱정이고 한데 뭐 어떻든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민동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분이 회장님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우리 김재훈 회장님의 능력이 엄청 뛰어나시네요. 얼마나 옆구리를 찌르셨길래 이렇게 회장님들이 다 나오셨는지. 아니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왜 이렇게 이쪽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 계세요? 이분들 이상한 분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 피해가지고 한쪽에다 옹기종기 모여 계세요? 그리고 은경이는 막 뒤쪽에 막 이렇게 서 있고 지금. 그래도 이러고 있으니까 재학생들이 많이 보기는 하죠. 어우 남자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안 더워. 햇빛 안 비춰봐. 해볼까?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위에 10분 말하니까 10분 동안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언제 시간이 다른 시간에 잠깐. 은솔아, 지금 최대한 빨리 와. 지금 우리 거의 다 준비 다 됐거든? 교수님 먼저 가셔야 돼? 1시 반까지는 1시 반까지. 조금 먼저 하시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오늘 집회하기 정말 날씨가 좋네요. 햇빛도 안 비치고. 카운트다운 2분 전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재학생 대표로 발언하기로 한 은솔이가 지금 알바 끝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조금 기다려야 되고 해서 1시에 좀 시작을 할게요.
아, 점점 많은 분들이 계속 오실 거라 생각하면서. 네. 네, 드디어 1시가 됐네요. 그러면, 오늘 저희는 오늘 그러면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심사 촉구를 위한 저희 숙명의 선언을 위한 집회입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어쨌든 저희 동문들이 작년 이맘때 또 이맘때보다 좀 일찍부터 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관한 그러니까 심사를 조사위원회 개최 그리고 심사 촉구 이런 것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는 동안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앰프 하나부터 또 이렇게 좀 뒤에서 저희 자리 마련해 주시느라고 치워주신 분들 또 이렇게 서울대 민주동문회 계신 회장님들도 다 이렇게 나와주셨고 또 교수협의 총무님도 나와주셨고 또 이따 좀 대표로 재학생을 대표해서 발언할 그 김은솔이라는 2학번 친구도 나올 거고요. 이런 저희 1년간의 노력들이 좀 모아져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자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저희의 그 노력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지나가던 재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오늘 집회 이렇게 좀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전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숙명민주동문회 회장 유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1년 동안 어떻게 이 활동을 이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경과 보고를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저희 민주동문회 부회장인 김선희 씨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유인물을 준비를 했는데 예, 지금 뭔가 다 피켓을 들고 계셔가지고 보시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구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 경과 보고 이제 저희가 2021년 12월에서 작년 2월, 3월에 걸쳐서 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절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본조사에 착수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도는 되었는데 숙명여대 측에서는 이런 보도 내용을 부인을 하고 소리가 좀 작나요? 네. 네. 그냥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조사에 착수할 거다라고 언론 보도에는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부인을 하고, 윤리위에 보고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숙명민주동문회에서는 숙명여대 그 논문 표절과 관련된 입장 유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공정한 심사와 그다음에 심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제 3월 달에 시작이 되고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동문 연서명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문 5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4월 14일 날 총장님께서 이제 메일로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윤리위 개최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네, 마이크대로 가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회의도 개최 안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논문 표절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 2주간 매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조속히 연구 윤리 진실성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계속 릴레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학교에 이제 항의 팩스 보내기랑 메일 보내기 운동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항의 팩스 메일 보내기는 지금까지도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민주동문회 명의로 해서 회의 개최 계획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고요. 작년 8월 달에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씨 석사 논문 표절에 관해서 어떤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적극 대응하고 활용하고 해서 좀 기사들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8월에 들어서 이제 저희가 8월 10일경에 해서 민주동문회 자체적으로 표절률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표절률이 48.1%에 달한다라고 해서 이제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들을 모아서 학교 측에 정식으로 제보를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제보를 하게 되고요. 예, 윤리위에서 이 제보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8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져서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다라는 것과 표절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저희가 재차 이어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논문 심사를 촉구하는 범숙명인 행동이라고 해서 연서명 운동을 벌였고요. 재학생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1,800명, 동문 1,100명에서 약 3,0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하고 학교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입장문과 현수막을 게시하였고요. 연서 명단과 입장문을 총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9월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9월에는 저희 그 숙명여대 교수협의회에서 나서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입장문 발표를 해주셔서 본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학교 측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청파제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계속 민주동문회는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었고요. 10월 달이 돼서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명여대 저희 총장님을 출석하라고 계속 했는데 이제 불응을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출석을 하셨는데 이제 논문과 관련한 회의 개최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위에서 저희한테 이제 본조사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통보를 11월 25일 날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회의 개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 민주동문회에서 재차 확인하고 문의하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본조사에 착수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편으로는 지난 10년간의 그 윤리위의 활동과 그 정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청구를 또 한편으로 했어요. 이렇게 그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간은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이게 그 업무의 공정함을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 끌기를 계속 하시면서 오시다가 올해 이제 3월 15일에는 조사 기한 연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3월 달에 통보를 받고 이제 재차 그 심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시위를 이어나가는데요. 그게 이제 3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 재학생이 같이 연대해서 시위를 했고요. 3월 30일 첫 시위는 전체 교수회의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피켓팅으로 시작을 했고 주 1회 해가지고 오늘까지 총 11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동문과 재학생과 교수님들까지 함께 해주시는 숙명의 모든 주체들이 같이 연대해서 숙명이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조속히 본조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촉구하는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여 동안 지치지 않고 가열차게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끝까지 갑니다. 네,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관객이 많이 늘었네요. 여러분의. 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숙명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집회는 그 숙명 민주동문회가 주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는 민주동문회 이름 못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졸업하면 다 들어오실 거죠? 네.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여러 민주동문회들이 있어요. 그 민주동문회들은 저희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좀 하면서 이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아직까지도 이 늙은 몸들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장님이 오늘 저희 응원과 지지를 위해서 나와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모시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재훈 회장님 나와주세요.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서울 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대표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김재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건희 씨 논문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논문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걸 발표하는 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대학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학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도 그런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약간 비겁한 행위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곳에서 이 권력 앞에 이거 주춤한다면 이건 비겁하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이 이러한 비겁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생각해 보면은 이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소수가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숙대 그 운명 공동체인 교수님이나 학생, 교직원, 동문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판단을 한다면은 당당하게 그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대학사의 구성원들이 주인으로 쓰는 그러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힘을 모아서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서울 지역 대학 민주동문회를 대표해서 쓰게 됐는데요. 저희 그 민주동문회는 학생 때 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민주적인 그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늘 이 숙명여대의 그 사태에도 저희가 그동안 그 민주동문회 회장님들끼리 그 상황을 다 공유했지만 그동안은 여기 오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만약에 저희들이 왔으면 조금은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되는 기회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숙대인들의 명예에는 좀 누가 됐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함께 슬기롭게 해결할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좀 밀어놨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미뤄진다면 저희 그 각 대학의 민주동문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대를 한다면은 이 상황은 전체로 확산되게 될 것이고, 전체로 확산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리에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바라지 않고 다시 안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가 늦게 결정되는 게 실망스럽긴 하지만 또 한편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평가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잘못됐다, 잘됐다. 근데 이 숙명여대는 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짓은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은 비겁했지만 정의로운 결론을 낼 것이냐, 비겁했는데 정의롭지 못한 결론을 또 낼 것이냐, 이 판단은 우리 여기 계신 구성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민사회, 우리 각 대학 민주동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숙대인의 명예도 지키고 아직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든 저희가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이,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이라는 곳이 논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1년 5개월을 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더 빨리 진짜 끝나기를 바라고 저희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동안 1인 시위나 이런 것들을 저희의 소박한 힘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명하고 슬기롭게, 오히려 좀 이렇게 공정과 상식, 권위를 지키는 그 대학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바랬고, 아직도 그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학기 마지막 집회를 좀 진행을 하면서 방학 동안 학교가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끝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해내고 말겠다, 뭐 그렇게 결론 날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2학기 때도 어떤 식이든 저희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은 안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일들이 잘 끝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올해 이 싸움을 좀 하면서 처음엔 저희가 외롭게, 민주동문회가 외롭게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재학생들이 도와줬고 또 이후에 교수님들이 또 교수협의회에서 1차 성명문을 내면서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숙대는 드디어 동문 재학생 교수가 다 나섰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해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교수협의회에서 나오신 박소진 교수님 모시고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어영문학부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수협의회 흉무를 맡고 있는 박소진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유영주 동문 회장님? 네, 맞습니까? 네.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집회하신다고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난 주말에 그 중문과 신동순 교수님께서 표절 심사를 직접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교협의 총무를 맡고 있지만 실제 어떤 교수님이 어떻게 그 심사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표절 검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가 작년 9월에 1차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총장님을 뵙고서 그다음 재차 질의를 했는데 그때 총장님께서 이제 윤리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확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협도 이제 기다리는 차원이었는데 지난주에 신동순 교수님이 직접 심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하셨고 오늘 민주동문회에서도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그동안 이제 교수들이 더 나섰어야 되는데 동문들하고 또 그 학생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많이 애를 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많은 교수님들이 이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교협도 그동안 본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왔었는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가 재차 심사를 연기를 했고 또 언제 연기를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총장님께서 저희 교협에게 확언을 해주신 거, 그러니까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완료를 하겠다는 그 말씀은 사실 허언이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약속을 이행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협도 지금 학기말이라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2차 입장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그 입장문이 다 회람이나 아니면 의견 수렴을 일단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 못하지만 곧 교협 입장에서도 준비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써주신 거 저희 여기 숙명여대 구성원을 가장 먼저 애써야 되는 교수들이 더 나서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애써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수들도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 자본하고 권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학 구조가 허약한지는 아마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의 고충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고충을 짐작은 해요. 이해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대학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글과 생각을 도둑질해서 베낀 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로 학위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준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게 아무리 과거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대학이라면 바로 잡고 이전의 과거와 실수를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하면 그때는 대학이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같이 공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어서 대학이 역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교수님이라 저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계속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박서진 교수님은 또 수업 있으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잠시 시간을 내서 와주신 겁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희보다 정말 많은 재학생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3월 30일부터 저희와 함께 해준 재학생 대표인 우리 김은솔 후배가 드디어 발언을 하겠습니다. 더 따뜻하게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친구예요. 재학생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학생 대표로 발언하게 된 한국어문학부 2학번 김은솔입니다. 저는 지난 3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피켓팅 시위에서 재학생의 연대를 모으기 위해 파란 불꽃이라는 민주사회를 추구하는 재학생 모임을 추진했고 활발한 참여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년으로서 밤새워 수많은 과제들을 해나가는 대학생으로서 학부생 수준의 연구 윤리도 지켜지지 않은 논문이 그저 권력의 힘에 편승하여 건재한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유한성과 학문의 무한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막대한 권력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이 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문은 계속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숙명여대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당당한 여성 리더로서의 미래를 그리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수 있는 용기도 학교가 저에게 준 가르침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수많은 재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숙명여대에 촉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과 견고함을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전에 발표했던 규탄 성명문 내용의 일부를 읽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나의 숙명이 세상을 바꾸라 말한다. 숙명의 슬로건입니다. 숙명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힘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숙명에 외치고 싶습니다. 학교가 먼저 세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파란 불꽃 민주사회를 추구하는 재학생 모임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제 3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30년 전에 저랬습니다. 안 보신 분들 많겠지만, 오늘 어떻든 이렇게 은솔이가 멋진 발언까지 해주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요. 일단 저희 동문회 입장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 심사에 지금 1년 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 선언문에도 나오지만 논문은 목차하고 제목까지 다 목차, 제목, 참고문헌까지 합쳐도 총 58쪽분이 되지 않아요. 본문 내용은 50쪽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1년 5개월, 그리고 예비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뒤도 1년 4개월, 본조사 들어갔다고 얘기한 뒤도 지금 5개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심사 기한 연장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 추가 조사 연장, 들어간 지 지금 현재 또 2개월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저희 상식으로는 이렇게 이 50쪽도 안 되는 논문 심사를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는 저희가 1년 전부터 활동을 할 때부터 정치적인 집단으로 저희를 규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저희는 이것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모습을 저희 숙명이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숙명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1년 5개월 동안 심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학교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 모습을 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1만 2천 명의 학생들을 매일 보고 계시는 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총장님이시잖아요. 정말 솔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학교와 좀 불편한 그런 마음들, 저희도 학교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오고 싶거든요. 불편한 마음으로 오지 않게 그렇게 꼭 학교가 방학 중에는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네, 제 발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선언문은 저랑 은솔이랑 그 박소진 교수님은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요. 저랑 은솔이랑 읽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저희 드렸는데 이거 피켓 들고 계시느라고 좀 없으시죠? 예,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은솔이랑 총 4개의 문항으로 만들었는데요. 한 소절씩 읽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학문의 권위와 대학의 미래를 위한 숙명인 선언. 숙명 주체들은 학교가 우리의 긍지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숙명대는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표절 여부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 언론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5개월, 예비조사 착수 보도 후 1년 4개월이 지났고 동문, 학생, 교수, 정치권의 다양한 압박 후 1년 만에 본조사가 실시되었지만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한과 횟수 제한 없는 조사기간 연장에 들어간 지도 2달이 넘었다. 총 58쪽, 본문으로 한정하면 50쪽 있는 논문을 전문가들이 5월 동안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만인의 웃음거리다. 조사 연장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2. 숙명여대는 권력에 굴하지 말고 권위를 지켜라. 숙명여대는 학문과 학자의 미래를 무엇과 바꾸고 있는가? 학문은 명예와 공정으로서 권위를 지켜야 하고 권위가 지켜질 때 학문 연구자는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숙명여대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학교 당국자 몇몇이 개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발표를 지연시킬 일이 아니다. 3. 공정과 상식 그리고 책임을 청년들에게 보여줘라. 공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적용해야만 의미가 있다. 학생들에게는 표절하지 말라, 남의 지식을 훔치지 말라고 가르칠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그것이 교육기관과 공인의 책무이다. 4.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여야 한다. 국민대의 박사 논문 결과 발표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민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논문의 내용은 다 알려졌고 누구라도 쉽게 더 깊게 검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조사 결과는 상세하게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숙명이 117년 역사를 가진 민족사학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다. 2023년 6월 7일 숙명인 일동. 그럼 오랜만에 제가 구호를 외칠 테니까 뒤에 따라해 주세요. 정말 이 구호 선창하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숙명여대는 논문조사 결과 발표를 즉시 시행하라! 숙명여대는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오랜만에 또 구호 외치실 분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많은 재학생들이 함께, 재학생분들 한번 환호 한번 질러봐 주실래요? 다 어디 갔죠? 되게 많았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어쨌든 끝까지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네.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가서 한 사람이 10사람한테 설득하고 10사람이 또 설득하고 해서 이게 꼭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끝까지 함께 해요. 얼굴 잘 익혀두겠어요. 방송 나오면 꼭 보겠어. 네. 예, 오늘, 그리고 아까 소개 못 들었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대 민주동문회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저 뒤에 얼굴 가리신 연대 동문회 회장님, 상대분들, 경희대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기자님, 마무리. 저희 사진 찍죠. 다 같이 모여주세요.